60세 넘어 후회하기 전에 당신의 식탁에서 지금 당장 치워야 할 5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던 부엌에서 어머니가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던 그 시절의 저녁 풍경을 말입니다. 그때는 그 소박한 밥상 하나가 우리에겐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식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풍족해졌는데 어쩐지 우리 몸은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더 많아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에 좋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식탁에 올렸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차근차근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귀한 반찬의 두 얼굴, 가공육. 30년 전 우리 아이들 도시락에 분홍색 햄 한 조각, 칼집 낸 소시지 몇 개 붙여 넣어주면 그게 최고의 반찬이었던 시절 말입니다. 귀한 자식 뭐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참 부지런히도 붙여주셨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의사들이 그 햄과 소시지를 우리 몸에 조용히 쌓이는 독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그 먹음직스러운 색과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여러 첨가물에 있었습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 속으로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담배와 똑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드셔도 부족한 우리 몸에 굳이 우리 손으로 독을 쌓아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옛날 어머님들이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푹 삶아낸 수육,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찢어놓은 닭가슴살이 우리에겐 훨씬 더 귀하고 안전한 반찬이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달콤한 위로의 배신, 액상과당. 옛날에는 귀한 손님이 오셔야 겨우 사이다 한 병을 내어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달콤함이 참 귀하고 특별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피로회복, 비타민 충전, 갈증 해소. 너무나도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음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위로 속에는 우리 간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배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 때문입니다. 과일의 당분은 섬유질이라는 든든한 옷을 껴입고 있어서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그 좋은 옷은 다 벗겨버리고 당분만 쏙 뽑아낸 알몸과 같습니다. 이런 알몸의 당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간으로 달려가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술 한 잔 안 하셨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쩌면 이 달콤한 음료들을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자극적인 단맛이 아닙니다. 맹물이 심심하시다면 어린 시절 마시던 구수한 보리차를 끓여 드시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추차 한 잔의 은은한 단맛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가장 억울한 진실, 식후 과일. 자,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마 가장 억울하고 속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후식으로 당연하게 여겨온 달콤한 과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식후에 과일을 정성껏 깎아 내놓는 문화도 드물 겁니다. 귀한 손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자 가족 건강을 챙기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 몸의 혈당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 췌장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 혈당이 오르면 이 췌장이 묵묵히 나와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꾼이 일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려 할 때 달콤한 과일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쉬지도 못하고 또 나와서 남아있는 힘까지 쥐어짜내야 합니다. 잘 타는 장작불에 기름을 한 바가지 더 끼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매 식사 후에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 췌장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혈당 조절 기능은 망가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과일은 참 좋은 음식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과일에게 귀한 손님 대접을 해주시는 겁니다. 식후가 아닌 식사와 식사 사이 출출할 때 과일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내어주세요. 그때 먹는 과일이야말로 진짜 보약이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하려는 노력의 함정, 인공감미료. 당뇨 걱정, 혈압 걱정 때문에 설탕을 멀리하려는 노력,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로, 무설탕이라고 쓰인 커피나 음료를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이 착한 노력 속에 우리 몸을 교묘하게 속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헛배부른 단맛과 같습니다. 혀는 단맛을 느꼈는데 정작 우리 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니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아이에게 사탕을 준다고 약속하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같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울며 보채게 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진짜 설탕을 달라며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단맛의 늪에 빠뜨립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수십억 마리의 장 속 착한 일꾼 유익균들도 이 인공적인 단맛을 무척이나 싫어해서 장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맛의 유혹을 참기 힘드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 본연의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짭짤한 나물 속에서 자연의 단맛을 느끼고 구수한 밥알이 씹을수록 달게 느껴지는 그 감각을 되찾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법일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가장 가까운 곳의 오해, 식용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의 터줏대감, 식용유입니다. 명절날이면 온 집안의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전을 부치고 매일같이 나무를 볶고 생선을 구울 때 사용해온 바로 그 기름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염증 놀이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곳에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착한 오메가3와 염증을 일으키는 활발한 오메가6가 시소를 타며 놉니다. 옛날 우리가 들기름, 참기름을 주로 먹던 시절에는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사이좋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는 이 놀이터에 활발한 아이 오메가6만 100명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놀이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바로 이 상태가 우리 무릎을 쑤시게 하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만성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집 가스레인지 위에는 열에 강한 초록색 병에 아보카도유를 두십시오. 볶고 튀기는 모든 요리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갈색 병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생들기름을 두십시오. 나물 무치고 샐러드 드실 땐 불에 올리지 마시고 그냥 한 숟갈 둘러 드시는 겁니다. 요리용과 식탁용 기름, 이렇게 딱 두 개만 구분하셔도 우리 집 염증 수치는 확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5가지 음식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생한 내 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몸에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려던 과일 접시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지혜로운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내일이 더 활기차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면 혹시 반대로 의사들이 보약처럼 매일 챙겨 먹는 최고의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건강 듬뿍을 구독하시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그 지혜로운 식단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